예,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저도 일 끝나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예,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랑 좀 다퉜네요. 오늘 제가 책임지고, 예, 18명 신생 아가들을 돌봐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많이 졸았어요. 또 그분은 60대고, 저는 40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졸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후 3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아가들이 이제 떨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10중 8군 이제 다리 부러지거나 어깨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또 책임자 입장에서 그래서 한 소리를 했는데 그분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거의 9년 넘어가는데 음, 조금 그런 유도리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 미안하단 말도 그런 말도 이제 내 잘난 못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 살, 두 살 이마가에 잔주름이 이렇게 지고 하니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야 어찌 출발했던 또 저녁에 가서 봐야 되는 선생님이고 얘기를 해야죠. 용기 있게. 선생님,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음, 저도 익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야 되나? 예, 저도 이제 오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잘못은 했지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저도 이영주의 한 모습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도문 변방에서 잡혔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문 변방 감옥에서의 조사 이런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문 변방돼서 한 달 조금 넘게 지나서부터 우리 일행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녀 감방에 달라서 22살 난 김성이랑 17살 난 사내아이랑 같이 있고 여자들은 또 옆 감방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그 애들도 불려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일행 7명이 동시에 아 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을 가려는 것은 아니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갔다는 참 믿기도 어려운 거짓말을 들러대 보기도 했지만 7명의 입이 한 가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이 참 어려웠다. 옆 감방에 불려간 남자애들은 나무 골상으로 두들겨 맞았고 그 아파서 소리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도 다 들렸고 또 역시나 우리도 여자라고 봐주질 않았다. 브로커가 대한민국 먼저 온 탈북자였는데 신분을 한국인으로 만든 그가 잡혀서 북송된다면 우리보다 죽음의 수위는 말 못할 정도여서 서로가 그 브로커를 감싸느라 더 얻어 터졌다. 조선족 경찰이 가지고 조사하러 온 여러 장의 사진 속에 우리를 안내해준 그 브로커의 해맑은 얼굴도 보였다. 차마 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전기 곤봉으로 사정없이 몸이 여기저기를 천 두드리듯 두드려 팼고 구두발로 다리를 걷어찼는데 주로 뼈만 골라서 차다 보니 너무 아프다 못해 숨이 딱 끊어지는 것 같아서 숨을 도저히 내쉴 수가 없었다. 탈북자들을 때렸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하는지 얼굴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감방에 돌아갈 때는 하나도 안 아픈 척, 하나도 안 맞은 척하고 감방에 들어갔다. 맞은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다가 깊은 밤에 감방 안이 변속관으로 가서 옷을 벗어보면 원래 흰살이었던 살점들이 한 구석도 없었다. 퍼런 멍자국이 도배질하듯 온몸을 뒤덮었고 옥신옥신하는 통증이 몰려와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그 인간들이 또 와서 조사를 하는 도중에 하얀 알약 같은 것을 자기들이 보는 자리에서 먹게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온몸에 있던 몽자국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같은 일행이라도 감방도 서로 다르고 같은 감방이라도 서로 아는 체를 하지 못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당시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하나님, 저한텐 중국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서 제 딸 아이와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감옥이 생긴 일에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어 보이는 때 묻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기도 울었다. 살고 싶어서, 안 죽고 싶어서. 아마 평생 할 기도를 도문변방에서 다 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또 온 발은 또 어째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했다. 내몽골 군부대 병원에서 조금 손을 보긴 했지만 그게 전부고 얼어서 시커멓게 죽어버린 발을 쳐들고 북한으로 북송된다면 만약에 살 수 있는 길도 다 막힐 것 같아서 감방을 지키는 군인에게 사정을 해서 손톱깎이를 얻어냈다. 한국 가다가 내몽골에서 너무 얼어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엄지발가락이랑 새끼발가락이 언 감자처럼 검게 변했다. 피고름을 토해내던 발껍질을 나는 사정없이 잘라냈다. 잘 아물지도 않아서 피와 진물이 나는 발가락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하지만 낮에는 남의 눈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한국행 기도가 더 들통날 수도 있을 듯 싶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했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숨이 다 넘어갈 것만 같았다. 통증을 호소하는 그 발을 쳐들고 정말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또 울었다. 아마 그때 내 눈물은 이미 바닥에 나 버렸는지도 모른다. 비가 덕지덕지 흘러내리는 그 발을 감싸들고 울면서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팔까지 이렇게 얼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고 이제 또 북송된다면 영영 나오지도 못할 텐데 어쩌면 좋을까. 나는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한 조상들까지 한없이 원망했다. 언 발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양말 한 짝은 늘 신고 있었다. 한국 가다가 발이 얼었다는 걸 감방한 다른 이들이 알아차려서는 더욱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양말 한 짝을 신다가 오른쪽 발에서 냄새가 나면 머리를 꾹 메었더니 이제 다른 한 짝을 꺼내서 바꾸어 신고 냄새나는 양말은 또 맨물에 또 빨아서 말리곤 했었다. 소독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발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내가 살아나길 간절히 원해서 감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최고 발악을 한 셈이다. 그렇게 우리 일행은 수없이 조사에 불려나가고 맞고 터지고 울고 하면서 드디어 자백을 했다. 지금 말하면 어쩌면 구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우리 일행은 최선을 다해 우리 브로커를 비롯한 우리 일행이 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줬던 중국 사람들을 비호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안내해주던 브로커는 이미 중국 변방대 특수경찰이 수배 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 인간은 그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중국에서 사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중국 특수경찰과 손잡고 북송시키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결국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이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영 나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 브로커와 중국 공안이 앞잡이 역할을 했던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 아이를 낳아놓고 잘 사는 수많은 탈북자 엄마들을 한국에 데려간다고 꼬셔놓고 가는 버스에서 잡히게 하고는 한국 갱기도라고 영영 못 날 곳으로 북한으로 한국 기도라고 딱지를 붙여서 보내더니 그 브로커도 결국 자기도 그곳으로 보내줬다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아까 선은 신문대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신문자한테 돌아온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들과 뭐 코로나 때문에 큰 거는 바랄 수 없지만 방에서라도 서로 이제 기분 좋은 대화, 기분 좋은 그 이야기들, 또 부모나 아이들한테 어쩌면 코로나가 좋은 시간들이 기도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늘 밤에 가서 먼저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꼭 먼저 사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책을 또 읽어드리니까 또 이것만이 매력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잘 만끽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